안녕하십니까. 세대 간 의사소통의 양극화 문제 발표를 맡게 된 소프트웨어학부 1학번 김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자료조사 및 발표를 맡게 되었고요. 남은 조원들은 제 발표를 위해 자료조사와 PPT 제작, 배우 역에 기여해 주신 점 말씀드립니다. 발표에 앞서 저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대 경계선이 점차 뚜렷해지고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점을 문제점으로 삼아 발표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고요. 이 발표를 통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이를 먹게 되면서 다른 세대를 포용할 줄 아는 멋진 사람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해당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면서 발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 발표의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지 발표의 에피타이어로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격적으로 주제로 들어가죠. 세대 간 양극화를 보여주는 사례 2가지와 그에 맞는 원인을 말씀드릴 것이고요. 저희 발표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세대 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저희의 주제를 마무리하며 저희 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의사소통은 무엇인가요? 우리말로는 청자와 화자가 메시지를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나타냅니다. 의미적으로만 봤을 땐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와 다르게 우리는 갈등 상황을 많이 겪고는 합니다. 다양한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우 복잡한 인간의 심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심리를 포함한 여러 복합적인 갈등 사유를 의사소통의 정의에 대입해 본다면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비이성적인 모양을 나타낼 것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서 이 심적 변화가 생긴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주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요즘은 조금 유명해져서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애니콜, 피처폰 등으로 폴더폰의 문화가 익숙했던 저희의 전화받는 자세와 스마트폰 문화에만 익숙해져 있던 요즘 초등학생들 혹은 그 이하의 세대들이 전화받는 자세는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를 볼까요? 여기에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삐삐를 사용하던 시절 일종의 암호 중 하나입니다. 173, 1707, 38317 이를 뒤집어서 보면 각각 I love you, live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I love you는 사랑이란 뜻이고요. live는 독일어로 사랑 혹은 사랑의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비슷한 예시로 우리나라에 486이란 단어도 있겠죠. 요즘에는 삐삐 세대를 넘어서 다양한 SNS를 사용하는 세대로 접어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많이 이용하시죠? 그러면 이것들은 어떤가요? 이것들은 많이 사용하셨나요? 이거는요? 이렇게 같은 SNS라 불리더라도 그 안에 분명한 세대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세대 차이를 중점으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대 차이를 발생시키는 사례와 그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가정에서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가족 식사를 하며 휴대폰을 보는 딸이 못마땅한 부모님과의 대화입니다. 밥상머리에서 뭐하는 짓이니? 친구한테 카톡 와서 답장. 이따가 해도 되잖아. 당장 답장 안 한다고 큰일 나니? 얼굴 보고 만나서 얘기하거나 전화로 해야지. 흐름 끊겨서 안 돼. 멀티플레이 할게. 내버려둬. 요새 애들은 다 저래. 요새는 어느 집안이나 다 휴대폰 들여다보고 있더라. 네, 다음은 시험을 마친 딸과 어머니의 대화입니다. 딸아, 이번 중간고사 어땠니? 사바사야. 난 좀 어려웠는데 친구들은 변별력 없었대. 킹받아. 그래도 뭐 내가 좀 공부를 덜 했나 봐. 쓰불째니까 그냥 잊으려고. 엄마가 이해할 수 있게 좀 말해줘. 여러분들은 여기서 문제점을 발견하셨나요? 붉은색 글씨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왼쪽에서는 붉은색 글씨가 상대방의 세대에 예의를 갖추지 않은 점을 볼 수 있겠고요.
오른쪽에서는 딸이 부모 세대의 소통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조는 이 첫 번째 상황의 원인을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의 변화로 보았습니다. 한국이 기술적, 경제적 발전을 이루면서 겪게 된 수많은 사회적 변화를 통해 과거에 집단주의적이고 공동체적이며 유교적이라 여겨졌던 한국 문화와 가치관이 점차 개인주의적이고 개방적인 문화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왔기에 각 세대만의 고유한 문화와 의사소통의 기술에 차이를 낳은 것입니다. 각 세대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부모님들은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를 걸친 세대이고요.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을 보면 어머니는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가 추구하는 면대면 혹은 전화 방식을, 딸은 MZ세대의 스마트폰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입니다. 우리 세대의 경우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이 유연한 반면에 기성세대의 경우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외계어, 신주어 등이 의사소통에 장애를 낳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능력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디지털 적응 능력이 뛰어난 경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성세대가 의사소통 관계에 문제가 생길 만큼의 적응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무관심 혹은 본인들의 사회적 지위, 대인관계를 고려한 자제력의 그 원인의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정에서의 사례는 여기까지 알아보고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에서의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영상을 2개 보겠습니다. 이대리 늦었네. 지금 8시 50분인데. 나 땐 말이야. 항상 30분 전에 미리 와서 업무를 준비했네. 이대리, 상반기 계획서 다 작성했지? 지금 작성 중입니다. 나 땐 말이야. 지금쯤이면 상반기 계획서 싹 다 나왔어. 와, 요즘 세상 좋아졌네. 이런 걸로 다 물건도 옮기고. 네? 나 땐 말이야. 아니다. 나 땐 말이야. 나 땐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나 땐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100% 에티오피아 사다모 싱글 오리진 원두 추출액과 국산 우유가 만드는 풍부하고 깊은 맛. 애터미 에티오피아 싱글 오리진 라떼. 라떼는 말이야. 역시 애터미 싱글 오리지널 라떼지? 오늘 야근인가요? 아 그럼 네. 쭉쭉쭉쭉쭉. 어이구 잘 마시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소리 한번 칠까? 예. 이야! 네, 이어서 다음 영상을 볼게요. 야, 승규. 네? 이지 씨 아직 안 왔어? 아, 네. 아무래도 늦는 모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화성 기억 왔다. 저 이미지 씨? 이미지 씨? 네? 내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일찍 오는데 10분 전에 좀 와서 9시에 업무 시작할 수 있도록 해요. 업무 시작하는 준비 기간도 업무라고 생각되는데요, 전? 그럼 10분 전에 오면 퇴근 10분 일찍 해도 돼요. 아니에요. 대신 지각은 하지 맙시다. 네, 여러분은 영상을 보면서 문제점을 느끼셨나요? 첫 번째 영상은 상급자에게, 뒤에 본 영상은 하급자에게 의사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상에선 어땠나요? 첫 번째 영상에서 계속 나온 말이 나 때는 말이야입니다. 이미 유명하죠?
젊은 세대들이 이를 라떼 is horse라며 희화화하기도 하고, 이 광고는 그 희화화된 표현을 재치있게 살린 광고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런 표현은 앞서 가정의 예시에서 설명했던 살아온 시대의 차이로 발생한 표현법이랑은 비슷하면서도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로부터 생기는 관점의 차이에서 나오는 표현이긴 하지만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즉, 문화의 차이와 나이의 결합으로 생겨난 표현이죠. 윗세대가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자신의 과거와 비교하면서 아랫세대의 노력과 성과를 무시하는 듯한 의사소통 방법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기원전 1700년 전에 사용되었던 점토판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며 아랫세대를 못마땅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로 후세대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는 설도 유명합니다. 즉, 시대와 세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나이가 많은 집단이 나이가 적은 집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상황과 더불어 개인주의로 변해가는 우리나라의 젊은 층들이 나타나면서 더욱 이 현상이 심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하급자에게 의사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각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거나 이어폰을 낀 상태로 상급자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에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즉, 회사를 학교처럼 생각하고 상급자를 학교에서의 친구처럼 대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점점 개인주의로 변화하고 자신과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된 요즘 시대를 겪은 젊은 세대들 중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직급과 성별에 따른 직장 의사소통 갈등 요인이라는 논문에서 조사한 결과 직장에서의 갈등 중 상급자와 의사소통할 때의 갈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들은 이랬는데요. 지시 부분을 잘 살펴보면 지시에서의 문제점이 실제로 상급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급자의 낮은 사회성으로부터 느끼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급자와 하급자 서로 간의 시대와 표현 방식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정리한 세대 차이의 원인들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과 딸이 식사를 하면서 알아봤던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의 사회적 변화. 두 번째로 시험 관련 대화에서 보았던 디지털 문화 적응력의 차이. 세 번째로는 문화적 차이와 나이.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새로운 집단에서의 사회성 부족이 되겠습니다. 네, 이 원인들을 바탕으로 이제 세대 간 양극화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사실 이는 세대의 양극화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소통에 공통된 사항이죠. 그러니 빠르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처음은 공감적 웃기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웃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뿜잖아요. 타인의 말에 기꺼이 웃어주는 감각, 여유가 서로 간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청하기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적절히 받아들이고 상대가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를 깊게 파악한다면 서로 간에 이해하는 능력이 길러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중한 언어 선택하기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 고민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자세들을 장착한다면 아까 봤던 딸의 말, 사바사야. 난 좀 어려웠는데 친구들은 변별력 없었대. 아, 킹받아. 그래도 뭐 내가 좀 공부를 덜 했나봐. 쓰불째니까 그냥 잊으려고. 이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달라. 난 좀 어려웠는데 친구들은 변별력 없었대. 좀 열받아. 내가 좀 공부를 덜 했나봐. 내 탓이니까 그냥 잊으려고. 네,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죠? 네, 그 다음으로는 사바사야.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말인데요. 각 세대의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서로의 문화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고 공감을 불러올 수 있겠죠. 아직 우리나라에서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아서 저희 주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처음은 재사회화 페스티벌입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과 같이 페스티벌에 참여해서 요즘 많이 쓰이는 기술이지만 잘 모르시는, 예를 들어 키오스크나 각종 페이 시스템 등을 가르쳐 드리면서 시대에 적응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더 편안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기술과 관련하여 여러 연령대 사이에 존재하는 장벽을 허물고 모든 연령대를 위해 보다 포괄적이고 연결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체험 박람회입니다. 이 박람회는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문화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노년층과 젊은 세대가 즐기는 것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 사이에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재미있고 상호작용적인 방법입니다. 문화체험 박람회에서는 다양한 문화체험을 선보이는 부스를 마련하고요. 예를 들어 노인들은 전통놀이를 공유하고 젊은 세대는 비디오 게임이나 소셜미디어에 대한 열정을 공유할 수 있는 부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 부스를 방문해서 문화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커뮤니티 내에서 더 강력한 유대감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특정 상황의 예시와 그에 대한 원인,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결국 서로 간에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제시했던 해결 방안들처럼 지역사회의 문제점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령대를 포용하고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은 저희 발표의 참고 문헌이고요. 제 발표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를 고대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